여러분들은 참여하는 순서도 있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재범 기자의 추천픽. 예. 예상픽이 아니고 추천픽입니다. 추천픽. 각 구단이 지금 순위가 나온 상황에서 이재범 기자가 대학 농구를 취재를 많이 하고 이 선수들의 캐릭터를 알고 있으니 이 선수가 맞다. 추천픽. 네, 이재범 기자 추천픽. 예상픽 아니고 추천픽. 네. 그리고 추천픽을 많이 말씀드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상픽 하나 짧게 간단하게 예상픽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천픽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고 가죠. 네. 자, 이재범 기자의 추천픽입니다. 네. 1위부터 1위 LG는 일단 한번 훑고 갈게요. 네. 김자빠님 감사합니다. 1위 LG 박정현, 2순위 인삼 KGC의 김경원 선수, 3순위 삼성 김진영, 4순위 오리온 전성환, 5순위 SK 문상옥, 6순위 DB 김영빈, 7순위 KT 김세창, 8순위 KCC 이윤수, 9순위 전자랜드 김무성, 10순위 현대모비스 김훈. 이렇게 추천픽, 예상픽이 아닙니다. 예, 추천픽. 이거는 이재범 기자의 사견이 들어간 추천픽. 이제 그거의 이유를 듣도록 추천픽이에요. 추천픽. 아, 여기 반응이 바로 옵니다. 반응이 이제 이윤수, 박찬호가 지금 예상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들 많이 놀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김무성 선수가 들어간 게 또 예상 밖의 지명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자랜드는 진짜 애매하다는 생각해요. 네, 애매해서 그냥 그래도 이제 전자랜드에 좀 맞는 선수가 저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이제 좀 이따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순위부터 거꾸로 갈까요? 거꾸로? 1순위부터 할까요? 1순위부터 갈까요? 1순위부터 가시죠. 1순위부터. LG 박정현. LG 박정현 추천하셨습니다. LG에서 필요한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뭐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LG에 필요한 포지션 4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 가드, 포드, 센터, 그다음에 박정현. 박정현. 네. 그래서 지금 LG에 필요한 포지션은 박정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현은 무조건 뽑는다. 뭐 일단은 뭐 물론 각 구단이, 왜냐면 드래프트가 이제 신드래프트 하면 보통 이제 오세근이나 이승현 그 정도면은 그 정도 기량이면은 구단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뽑아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선수가 아닌 이상 구단에서 이제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찾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현은 특출하다. 요 중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팀이 1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박정현 뽑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삼성이나 오리온이 된다면 좀 가드가 필요하니까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박정현 저는 뽑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삼성도 또 이제 김준일 선수 백업, 그다음에 또 이제 김준일 선수와 같이 이제 골밑을 지킨 선수, 오리온도 뭐 장재석 선수 이제 조금 약간 백업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유를 생각해야 되니까 박정현 선수가 이제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드래프트 픽 추첨하기 전에 제가 7개 구단 스카우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건 드래프트 추첨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서 1라운드에 뽑힐 예상 선수를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보면 전자랜드는 스카우트가 없거든요. 맞아요. 김태진 코치가 이제 스카우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워낙 또 팀을 맡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대학 농구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9개 구단 중에서 7개 구단 스카우터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할 땐 빅맨 4명, 뭐 박정현, 김경원, 그다음에 이윤수, 박찬호 4명은 이제 1라운드 무조건이다라고 여기에 김진영까지, 고려대 3학년인 김진영까지는 무조건 이제 다 들어가는 선수이고, 그 외에 이제 또 중복이 되는 선수는 상명대 전성환, 여기에 또 이제 중앙대 문상욱, 그 두 선수는 7명 모두 다가 1라운드에는 뽑히네다라고 뽑았던 선수들이고요. 얼추 몇 명이 나오네요, 이제. 그렇죠? 그 7명은 이제 거의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7명은 고정이다. 여기에 지금 전성환 선수가 이제 문상욱 선수 7명 공통이었고, 김영빈 선수가 안양고 김영빈 선수가 6명이 1라운드에 뽑힐 선수다라고 뽑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선수는 이제 최진광 선수. 저는 최진광 선수가 1라운드에 안 뽑힌다고 예상했는데 제 개인 사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네. 저는 최진광 선수를 2라운드로 밀어내 버렸고 네. 하지만 스카우트들은 최진광 선수를 이제 5명은 물론 무조건 1라운드 뽑힌다. 그리고 한 명 정도는 약간 막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한 선수. 그다음에 한 명은 이제 1라운드 밖에 2라운드 밖에 2라운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김영민 선수와 최진강 선수도 1라운드에는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박준호 선수, 성균관대 박준호 선수가 4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도 박준호 선수도 1라운드에는 무난하게 뽑힐 선수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2라운드로 밀어낸 선수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약간 1라운드 이제 약간 걸쳐 있는 선수로 이름이 나오는 선수들이 김무성, 네. 양재혁, 네. 김세창, 권혁준, 김훈 이 정도 선수들이 이제 1라운드 말미에 뽑히냐, 2라운드 2라운드 초반에 가냐. 뽑히냐, 예,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로 요건 차이가 엄청난 거죠. 나왔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정리를 해드리면 빅맨 4명과 김진영, 그다음에 전성환, 문상옥은 무조건 1라운드다. 무조건이다.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김영빈과 최진광도 무난하게 좀 네. 1라운드 뽑힐 만한 선수다. 네. 그다음에 한 명을 더 꼽는다 그러면 박준원이 1라운드 뽑힐 네. 이렇게 10명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1라운드에 나올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건 이제 스카우트들이 평가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저는 이제 스카우트 평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네. 진행을 했는데 요거 근데 요 네. 앞에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그렇죠. 구단에서 이제 네. 스카우트들의 의견이 많이 물론 선택은 네. 감독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스카우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스카우트 7명의 스카우트 중에서 네. 이제 요 6명의 선수는 다 포함이 돼 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와이번스 KCC님이 네. 신인 드랍 얘기 지금 거의 마무리를 아니요 했는데 이제 잘 타이밍 잘 맞아 오셨어요. 이제 얼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네,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이제 박정현 선수는 그런 말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대부분이 이제 1순위를 네. 뽑는 선수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주혁 감독이 이제 박정현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살이 좀 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현 선수 지금 교생 실습 중이 네. 지금 이제 교생 실습 끝났을 것 같은데 10월달에 교생 실습 나갔었습니다. 예, 박정현 선수와 김진영 선수. 김진영 선수는 또 3학년인데 교생 실습 나갔더라고요. 약간 특이하게. 네, 그렇고 여기에 김호범 선수가 있는데 지금 고려대에서 대학 농구 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팀 명단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김호범 선수가 있는데 네. 김호범 선수도 이제 선수 명단에 등록이 돼 있는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김호범 선수도 이제 4학년인데 그 3명은 지금 이제 10월달에 교생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이 좀 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의정 감독 대행도 박정현 선수가 좀 살이 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프로 가면 살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LG 가면 살 빠지게 돼 있어요. 네. LG 운동 많이 시켜서 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박정현 선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살이 조금 쪄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프로에 왔을 때 무조건 살을 빼야 되는 거라는 건 이제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스카우트들도 살 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보덕님이 김문성 선수 내가 쓰는 이력서의 장점 구준일 디펜서 썼네. 전년주 선수이긴 하다. 네, 센스 있는. 네. 그럼 이재범 기자가 보시기에 박정현은 와서 우선 박정현 선수의 장점을 설명을 네. 드리면 뭐 자들 많이 얘기했던 슛, 네, 그다음에 농구 이해력이 좀 BQ라고죠. 농구 이해력이 좋고 그다음에 또 농구 흐름을 좀 읽으면서 농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박정현 선수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경기에서는 이기게 만들겠다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LG 게임 어떻습니까? 뭐 LG가 네. LG 했죠 뭐. 네, 저희는 뭐 어제 여자 농구 가서 네.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네. 얘기 들은 바로는 뭐 네. 국내 선수들이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서 네. 뭐 그 좀 약간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망쳤다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박정현 선수가 그런 부분은 절대 안 할 선수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자기에게 슛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던질 선수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LG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박정현 선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박정현 선수는 적극적이고 투지가 넘치고 슛이 있고
힘도 좋다는 평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평가가 지금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 오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최고의 기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기량을 갖춰서 이제 프로 와서 더 이제 기량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지금 현재까지 농구 선수 인생을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맥스예요. 네, 최고 전성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약간 뭐 우여곡절 팀과 좀 코치님하고 약간 뭐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학교를 전학을 가고 그래 또 전학 가면서 징계를 받고 경기를 못 뛰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대학 들어왔을 때는 또 이제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왔어도 이제 실력이 늘지 않았으니까 게으르다는 평가를 들고 그다음 또 몸싸움을 하면 할 줄 아는데 몸싸움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공격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고 스크린을 잘 못한다는 얘기고 근데 또 키가 좀 이윤수 다음으로 크거든요. 이윤수 선수보다 0.1mm 작아요. 네. 근데 키에 비해서 높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 있는 수비라든지 리바운드에서 조금 높이가 부족해 보인다. 체감상 높이가 부족해 보이는 게 좀 약간 안 좋고 지금 그래서 이 선수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면 프로에 왔을 때 얘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된다 그러면 슛만 던지면서 수비는 안 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뭐 어찌 보면 지금 김준일 선수가 수비는 좀 안 되고 공격은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성향의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 선수 장점은 정말로 좋은 선수인데 단점이 너무 조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학 때 이제 그게 기량이 발전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박정희 선수에 대해서 물론 기대감이 높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국가대표도 나름 했고 그렇죠. 기대감이 높을 텐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지금의 경희대학교 때 말고 지금의 김초록 선수 그렇죠. 지금 김초록 선수 지금 기량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는데 제가 이 박정현 선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 사견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픽은 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추천 픽을 정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은 제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스카우트들의 의견, 스카우트들 그다음에 감독들 뭐 그냥 제가 또 이제 취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얻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이에요. 저는 제 의견이에요. 지금 좀 전에 뭐 와이번스 KGC님께서 박정현 선수가 이제 현주혁 감독보다는 강혁 코치와 이제 조합을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도 했었는데 지금 지나갔지만. 박정현 선수가 또 3일 상고였었고 이제 강혁 코치가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계획이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LG가 지난 시즌에 김준영을 뽑았잖아요. 고려대. 김준영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혁 코치가 있기 때문에 강혁 코치가 이제 김준영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조합을 좀 자질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따지면 LG는 작년에 김준영이 아니라 변현을 뽑았어야 돼요. 근데 LG는 지금까지 키운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혁 코치와 박정현의 조합 그걸 지금 따질 수도 있지만 김준형과 강혁 코치의 조합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건 지금 1군 엔트리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김준형 선수. 그렇다면 그 의견은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G는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현주혁 감독과 지금 김영만 코치, 박재영 코치 그리고 강혁 코치가 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해서 지금 있는 3시즌 동안 제대로 키운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진짜 김중희 LG에서 뭐 하고 있나요? 뭐 제이님께서 했는데 이천에서 D리그 선수들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G D리그 참가하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단 한 명 선수들이 떠나면 떠났지 제대로 키운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LG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박정현 선수를 단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제 사견을 이제 제가 봤던 박정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올해 초에만 해도 이제 박정현과 김경원이 1, 2순위를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한다라고 얘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박정현 선수가 골밑 플레이 치중을 좀 많이 했어요. 올해 초에는. 그래서 이제 한 4월 달인가 5월 달쯤에 박정현 선수 만난 동국대와 경기로 기억하는데 만났을 때 최근에 들어서 점프 안 던지고 네가 골밑 플레이 좀 더 많이 하더라라고 얘기했더니 박민우 선수가 최근에 많이 뛰고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뛰었고 박민우 선수가 또 이제 올해 대학농구리그에서 기량 발전상을 받았거든요. 네. 박민우 선수가 슛이 좋아요. 네. 박정현 선수가 박정현 선수가 슛이 좋다라고 장점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현 스스로도 박민우가 내보다 슛이 더 좋다. 그래서 박민우 선수가 슛을 던져야 되니까 내가 골밑 플레이 좀 더 치중을 한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좋은 마인드다라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 박정현 선수가 점퍼를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본인이 팀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거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와 작년 6월 말쯤에 네. 대학농구리그에서 성균관대와 이제 고려대가 만났는데 네. 그 경기에서 고려대 4학년들이 졸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되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거 단순하게 수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수영인가 어디 네. 뭐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라서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럼 박준영, 그다음에 전현우, 장태빈 선수가 이제 빠졌는데 상년 없이 주전이 3명이 빠졌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정현 선수가 그때 와 이윤수 작년에 성균관대도 올해 성균관대가 3위였지만 작년에 성균관대도 3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성균관대를 상대로 해서 박정현 선수가 굳은 일 리바운드라든지 굳은 일에서 돋보이면서 그때 박정현 선수 6점 났어요. 근데 이윤수 선수 21점 났거든요. 이윤수 선수 경쟁 상대인데 이윤수 선수가 득점하는 거 보면 본인도 득점에 욕심을 낼 만도 안 돼. 득점보다는 물론 이제 야투가 좀 약간 안 들어서 득점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이 박정현이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정현 선수가 좀 전에 팀을 위하는 마음, 그다음 또 이제 그런 투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투지도 있고 그냥 뭐 적극적인 플레이 좀 많이 했었다고. 네. 이런 부분이 프로 왔을 때 이제 프로에서는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본인의 연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물론이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그 마인드만 정확하게 이제 다 잡고 조금 찌게낸다 그러면 정말 1순위다운 1순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MVP 데릭 노즈님이 LG가 메이스 키워서 중국의 연봉 100만 달러 사나이도 만들었다고. 맞네. 캐디 라렌 키웠어요. 맞네. LG 인정합니다. 제임스 메이스 키우고 캐디 라렌도 키웠어. 여기 인정합니다. 네. 맞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박정현 선수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2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순위로. 자, 2순위 김경원 선수 네. 꼽으셨어요. 김경원 선수. 김경원 선수 2순위로 꼽았는데 네. 윙스팬이 2m 15로 나왔는데 이 네. 대학농구 프로필에는 윙스팬이 2m 15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제 작년에도 참가하고 네. 뭐 3년 연속 참가한 선수도 있거든요. 네. 2부 대학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렇죠. 3년 연속 참가한 선수도 네. 있고 뭐 이주환 선수는 2년 전에 참가를 네, 했잖아요. 달라요? 근데 이게 달라요? 금발 했던 선수들이 제가 찾아봤던 선수들 중에는 이제 비슷한 선수도 네, 있고 네. 근데 한 3cm까지 차이 나는 그래요? 선수, 3cm, 4cm까지 차이 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원 선수 윙스팬이 정말 2m 15인데 다시 쟀을 땐 2m 15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우선 드리고요. 네. 김경원 선수의 장점은 골밑 플레이를 정말 잘하고 네. 골밑 장악력이 좀 뛰어난 선수다. 네. 그리고 또 윙스팬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 범위가 좀 넓고 네. 그리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여기에 농구 뭐 박정현 선수처럼 뭐 BQ가 좀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리고 2대2 플레이가 가능한 그래서 받아먹는 득점도 가능한 선수이고 네. 슛을 조금만 더 다듬는다 그러면 대학 뭐 3학년 말부터 그다음에 4학년 들어와서 3년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팅 능력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스트레치 빅맨으로서 활용도 가능한 선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2m가 좀 안 되게 나온 신장, 네. 198cm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198. 네, 신장이 2m가 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포스트업을 하는 거 보면 이제 포스트업에서 이제 발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네. 훅슛도 던질 줄 알고, 네. 근데 페이스업을 조금 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페이스업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페이스업을 할 줄 알아야 페이스업에 특히 이제 돌파 같은 게 좀 네, 네. 가능해야지 네. 점퍼 위력이 좀 더해지잖아요. 네. 점퍼를 던지기 좀 시작하는데 돌파 능력은 조금 더 이제 다듬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프로와 연습 경기 했을 때 네. 지긴 하죠. 예, 이 선수가 2순위 맞냐라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뭐 이 선수 플레이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2년 선배인가요? 그 KCC의 김진용 선수. 김진용 선수가 낫다고 봅니다. 이 선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나요? 이 김진용 선수하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네. 제가 생각할 땐 김진용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본다 그러면 네. 김진용 선수에게 뭐 네, 조금 네. 혹할 수 있는데 네. 속을 들여다보면 김진용보다는 김경원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김진용 선수는 좀 운동 능력이라든지 또 뭐 공격 능력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몰라도 기본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경원 선수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프로에서 써먹을 때 뭐 공격 능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비 부분에 있어서 또 굳은 일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에게 역할을 맡기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원이 훨씬 더 김진영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김진영 선수가 지금 그냥 괜찮다 그러면 네. KCC에서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네. 지금 KCC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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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쿠아가로님이 지금 이대현 정도면 지금 빅4 압살할까요? 하셨어요. 지금 이대현 선수는 키가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이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업 기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포스트업 기량만 따진다 그러면 지금 4명보다 또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힘과 기술을 가지고서 이 4명의 선수를 요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김경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치가 길고 수비 센스가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호 선수는 이대현 선수를 수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명 선수들은 수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현 선수가 나머지 3명을 상대로는 득점을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3점까지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더더욱 김경호 선수까지도 이제 3점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김경호 선수도 조금은 요리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렇죠. 이대현 선수 왜냐면 이대현 선수도 대학 때보단 지금 가치가 프로에서 본인이 실력을 잘 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뭐 이대현 선수는 또 1학년 때부터 동국대를 이끌어 나갈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서민수 선수와 함께 같이 네. 이끌어 나갈 선수다. 어떤 대학 감독 같은 경우 연습 경기 보더니 이 1학년이 서민수와 이대현 때문에 대학 농구리그 4강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 팀의 중심이 될 거라 예상했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잠재력이 이제 전자랜드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김경호 선수 얘기 잠깐만 더 네, 짧게 얘기하면 네. 김경호 선수는 대학 농구리그 이제 올해 초반에만 해도 이윤수 선수하고 박정현 선수하고 서로 1순위를 다툰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대학 농구리그 막판에 더 이 선수는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대학 농구리그 막판부터 공격력을 좀 보여줬고 여기 올해 초에도 좀 은희석 감독이 우리는 작년에 수비 농구를 통해서 우승했다. 또 대학 농구리 3연패를 한 다음에 이제 올해는 공격 농구를 하겠다고 네. 선을 했어요. 네. 유재학 감독이 3년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빠른 농구 하고 싶다. 공격 농구를 하고 싶다 하고 얘기한 거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또 흘러갔는데 근데 지금 올해 공격 농구가 안 되고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김경원 선수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순위 후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순위는 아니다라고 밀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KGC 인상공사가 김경원을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KGC 인상공사는 이윤수 선수를 뽑을 겁니다. 이윤수를 뽑을 거다. 이거는 이제 예상픽. 네. 추천픽은 김경원. 네. 예상픽은 이윤수. 네.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설명은 드리면 왜 그런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길었으니까 네. 예상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상으로는 2순위는 이윤수가 갈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다음 3순위로는 삼성이 김진영을 뽑을 것이다. 그렇죠. 김진영을 뽑아야 한다라고 네. 추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박정현과 김경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서는 삼성은 가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센터 물론 이제 센터도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드가 더 급하거든요. 네. 가드가 급한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 그러면 델로이 제임스 왜 데리고 갔을까요? 네. 그렇죠. 가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포인트 가드를 전성환을 쓴다.
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김진영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상민 감독이 좋아해요 김진영 네. 선수를. 예. 네. 그리고 또 김진영 선수의 장점은 뭐 신장이 좋은 가드인데다가 볼 핸들링이 좋고 직접 득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역량을 뭐 이 신장에 이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갖추고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선수는 흔치 않다. 네 맞아요. 네. 그 네. 얘기를 이상민 감독이 똑같이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영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뭐 이 선수 또 이제 뭐 보폭이라든지 네. 위치도 또 길기 때문에 뭐 프로에서 좀 약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의 단점을 또 설명을 드리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네. 몸무게는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프로에 오면 뭐 몸무게 65.1kg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속 근육을 키워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근육을 조금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저 몸무게라 그러면 프로에서는 몸싸움이 더 심하거든요. 그쵸. 또 조금 움직이기만 할 맞아요. 때도 범핑을 하면서 네. 몸싸움이 벅벅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몸싸움만으로도 체력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럼 이 선수의 맞아요. 네, 이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정현 선수의 단점을 게으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정현보다 더 게으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해요. 유명해. 네. 나도 들었어. 네. 난 대학농구에 관심도 없는데 네. 저도 들었어. 저도. 그리고 수비를 안 하기로 유명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볼이 패스가 가면 종착역이다. 네. 그럼 이 선수가 패스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본인 마무리하려고 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웃 넘버 속공 상황에서도 어시스트가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동료에게 주면 쉽게 득점할 걸 본인이 어렵게 마무리해서 멋지게 네. 득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약간 미국 농구지 뭐. 네, 네. 그렇게 만드는 농구를 할 수 있다. 쉽게 하는 걸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보면 정말 안 좋아하는 농구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드리블 습관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리블 칠 때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앞으로 따닥따닥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얘는 이 선수는 좀 제자리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선수면 한 3-4번 드리블로 가야 되는 거리를 이 선수는 6-7번 치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는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스카우트들의 네. 의견, 구단 네. 스카우트들의 의견. 네. 네. 그리고 김진영 선수를 얘기를 좀 이제 뒷얘기를 조금 드리면 김진영 선수가 이제 작년에 드래프트도 나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네, 맞아요. 드래프트 마감 마지막 날 오전에 6시 마감인데 네. 오전에 이제 드래프트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고 올해 이제 들어와서도 이제 그러면 올해도 나온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희정 감독 대행이 부임하자마자 선수들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드래프트 나 참가하겠다 그러면 뭐 허락을 한다. 나에게 충분히 얘기해라. 기간을 또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얘기해라.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의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라. 대신에 나는 지금 주임 감독 대행 이제 부임했기 때문에 네. 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나간다 그러면 조금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배제를 시킬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김진현 선수가 어떤 점프볼이죠. 네. 점프볼과 인터뷰에서 드래프트 참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주희정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주희정 감독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주희정 감독은 열받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주희정 감독은 한번 더 기회를 준다. 나는 이제 아직까지도 열려 있다. 시간 뭐 한다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주희정 감독하고 이제 언제 정확히 5월달, 6월달쯤이실 거예요. 네. 5월 말이나 6월 초쯤 같은데 그때 이제 주희 감독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래프트 나가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네. 제가 아마 그 다음 날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현지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네, 썼기 때문에 나온단다. 네가 연락해서 그 멘트 써서 이제 참가 확정 기사를 써라라고 했더니 연락했는데 김정현 선수가 기사 나가면 안 된다. 주희종 감독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주희 감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기사 또 나가면 뭐 주희정 감독님을 통해서 나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소식 등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네가 기사를 안 쓰면 나는 내가 혼자서라도 내가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쓴다. 그랬더니 강현지 기자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주희정 감독, 김진영 사이에서 막 그런 일이 진짜 있었군요.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음 날 저는 기사 썼죠. 그냥 그 기사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가 됐는데 그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원인은 이유는
그 김진영 선수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수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곤란한 상황에 그렇죠. 빠진다 그러면 그 기사 안 쓰거든요. 그렇죠, 안 써야지. 못 쓰거든요. 그리고 또 선수가 이미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를 못 쓰는 거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김진영 선수가 제가 그 기사를 쓰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소스를 그런 쪽에서 소스를 얻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상당히 뭐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확실한. 네. 그리고 선수라고 볼 수 네, 마지막으로 삼성의 추천픽 네. 이건 김경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삼성은 이제 예상픽. 예상픽. 네, 예상픽은 앞에서 이윤수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네. 이윤수 선수가 뽑아서 이제 김경원 선수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은 김경원 선수와 김진영 선수가 남아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김경원 선수를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김경원을 뽑을 것이다. 네, 제 예상픽 제가 추천한 추천픽은 선수는 김진영. 김경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삼성이 이제 김경원이 남아 있다면 네. 김경원을 뽑을 것 뽑을 같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빅맨 쪽이 약하기 때문에. 네, 빅맨이 또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문제를 좀 더 네. 많이 보이고 있고 링 미네라스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또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에 성적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수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김경원 선수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4순위는 오리온을 오리온에는 전성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오리온도 빅맨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전성환 선수도 가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전성환 선수를 뽑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전성환 선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통 포인트 가드. 지금 네. 현재 드래프트에 나와 있는 선수들 그리고 밑에 양준우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이제 3학년으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공격형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드 역량을 따진다 그러면 양준우 선수와 박지원 선수 신체 조건이 능력을 네. 더 좋기 때문에 네. 전성환 선수가 좀 낮긴 하지만 전성환 선수보다 낮지만 이현민보다 크잖아요. 네, 전성환 선수가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네. 대학 농구 4학년들 전체 통틀어서도 네. 가장 낮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리온에서는 당장 전성환 선수를 뽑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리온은 이렇게 전성환 선수를 네. 추천하셨고. 그런데 전성환 선수 같은 경우 약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대학 농구 리그 상명대 같은 경우에 가용 인원이 6명, 7명 네, 정도거든요.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성환 선수 거의 한 40분 가까이 다 뛰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록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건 장점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두드러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약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신장과 3점 슛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이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전성환 선수가 확실히 좋다. 가드로서 3점 슛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는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환 선수가 신장과 3점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 로터리 픽에 과연 뽑아야 되는 선수인가? 그런 네. 의견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에서는 5순위였다면 네. 고민하지 않고 저는 전성환 선수를 뽑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4순위이기 때문에 고민은 조금 고민하겠다. 더 고민을 좀 더 하지 않을까. 특히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가 네, 남아 있기 또, 때문에. 특히 이제 빅맨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빅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윤수라는 또 빅맨이 그렇지. 지금 아직 안 나갔고 이윤수라는 빅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재서 선수의 뒤를 다 생각한다 그러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까이따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리온은 이윤수 선수 뽑을 거 예상하시나요? 저기 뭐야? 오리온은 만약에 저기 이제 뭐야, 예상픽 네. 예상픽은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네. 김진영. 네, 그 그렇다면? 이윤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전성환과 김진영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앞에서 박정현, 이윤수 그다음에 김경원을 뽑았거든요. 그렇죠. 김경원. 네, 추천픽 말고 예상픽에서는 예상픽. 그 빅맨 3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가드 중에서는 이제 김진영과 전성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김진영을 뽑을 거다. 왜냐하면 김진영과 최진수가 같은 팀에 뛴다. 그거 저도 그거 그 얘 연봉
한 2, 3년치는 홍보 효과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번 드래프트하면 박정희보다 더 관심 받을 거야 그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진영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김진영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량이 없는 선수는 아니다. 단점이 물론 있어요.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분명히 있고 로터리 픽에 뽑힐 그쵸.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이 이윤수와 김진영 남아 비교한다 그러면 뭐 이윤수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예상한 픽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전성환이 아니라 김진영을 뽑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추천 픽은 전성환, 네. 예상 픽은 김진영. 네. 이거 지금 뭐 김유택 감독이 경기장 갈까요라는 얘기가 가죠. 나왔는데 가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웅 선수를 뽑으면 1+1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뭐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둘이 사이는 실제로 최진수 선수가 많이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진수 선수와 김진영 선수는 네, 사이는 둘 좋습니다. 사이 좋아요. 네. 뭐 서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두 선수 뭐 김진영 선수가 저 의견을 제일 많이 구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최진수 선수 맞아요. 네, 최진수 네. 선수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전뭐 김진영 잘 모르지만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네. 그쪽 스포츠 TV에서 오리온 경기에 김유택 해설 붙일 수 그렇죠. 있죠. 네. 저도 안 그래도 엊그제 그 오리온하고 제가 고향 경기장 갔다가 그 아이디어 한번 냈어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럼요. 관심이 당연하지. 방송국 당연하지. 같은 경우든 시청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볼 때 인터뷰도 한다. 인터뷰도가. 그렇죠. 저기 신문에서 인터뷰도 한다고. 옛날에 방송국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해설위원들이 그거 선수들 인터뷰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캐스터가 시키면 캐스터가 하면 맞아. 이제 전문적인 질문을 못 한다. 맞아. 해설위원이 질문해야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설위원한테 질문을 시켰고 그때 김유택 해설위원도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김유택 해설위원이 아들 2명 됐고 해설 질문하고 인터뷰해도 그림 좋겠죠? 맞아. 자 어쨌든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SK는 문상욱 선수를 추천하셨어요. 사실 SK는 이 포지션이 많은데. SK는 포지션이 지금 보면 이제 2번, 3번 쪽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문상욱이 데리고 온다, 문상욱을 영입한다 그러면 2번으로 이제 내릴 거란 생각을 하고 2번으로 내렸을 때 그냥 김선현 선수하고 같이 만약에 달리는 농구한다? 그럼 이 선수만큼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데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리는 농구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돌적인 돌파 가능하고 슛도 지금 현재 성공률 자체가 뭐 좋진 않지만 성공률을 굉장히 올렸고 그다음에 4강 플레이오프인지 6강 플레이오프인지 8강 플레이오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송교환 코치가 와서 중앙대 경기를 봤어요. 슈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질이 있는 선수고 슈터로서 또 유명했던 선수였잖아요. 송교환 코치가 저 선수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서 슛을 던지고 있고 슛폼도 딱 잡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슛폼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게 밸런스만 그냥 계속 연습을 해서 밸런스만 잘 잡으면 성공률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SK 간다 그러면 지금 뭐 최원혁 선수, 최성원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문경은 감독이 활용하는 부분은 최원혁 선수와 최성원 선수에게 우선 주문하는 게 수비잖아요. 수비가 아닌 공격을 주문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더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변기훈 선수가 있잖아요. 변기훈 선수가 지금 못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슛이 정확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슈터로서 이제 기량을 조금 더 또 문경원 감독이 슛을 잡아준다. 그래서 슈터로서 슛 역량을 좀 더 많이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번 너의 슛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변기훈의 완전히 밀어내고 이 선수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K는 사실 물론 뭐 최준용이나 그 SK는 그 문경원 감독 부임한 이래로 보면은 선수들의 쓰임새를 참 잘 쓰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선수의 장점을 딱 잘. 사실 안영준 선수도 그렇게 시즌 드래프트 지명이 되기 전에까지만 해도 장단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문경원 같은 경우에 김국찬이냐 안영준이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딱 안영준 선수의 그거를 딱 특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SK는 최은혁 선수도 사실 딴 팀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쓰임새를 크게 보지 않는 선수였는데 네. 최원혁, 이현석 이런 선수들 다 꾸준히 그렇죠. 뭐 딱 하나 찝어서 잘 쓴. 그러니까 SK의 그런 롤 플레이어들을 잘 쓰는 면에서 고려한다면 뭐 이 선수도 어떻게든 그런 쓰임새를 잘 만들어서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SK 갔을 때 프로에서 뛰려면 무조건 수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이 수비를 조금 더 이제 익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과연 지금 프로 레벨의 수비 강도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대학교 때 보여줬던 공격력까지 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건 상당히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문상호 선수가 대학 이제 3학년 때와 4학년 때 거의 주전으로 뛰었고 네. 32경기를 모두 출전했는데 32경기 중에서 30경기에서 2자리 이상 득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득점력만큼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수비를 붙여서 득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이 선수의 이제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왼손잡이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네. 근데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돌파가 조금 약해요. 네, 그리고 또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약한 편이에요. 이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뭐 농구 이해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SK도 예상 픽이 있나요? 예상 픽은 저는 뭐 SK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태풍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전태풍 선수를 데리고 온 이유는 포인트 가드 이제 경기 운영 쪽에서 조금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전태풍 선수에게 바라는 건 이제 수비라든지 공격에서 좀 약간 흔들어주는 부분을 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전태풍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전태풍 선수가 나간 다음에 1번을 볼 수 있는 선수 과연 안정적으로 1번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따졌을 땐 저는 그 부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성환 선수를 예상한다. 네, 전성환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추천은 문상호. 네. 예상은 전성환. 네. 이렇게. 네. 제가 볼 때 전태풍 선수를 SK가 데려온 거는 예능감이에요. 전태풍 부분도 선수 있죠. 게임은 네. 한 게임도 안 뛰고 있지만 네. KBL TV나 그런 데서 상당히 KBL TV가 그 뭐죠? 삼성 그렇죠. 썬더스하고 그 네. SW 할 때 그런 영상들 그런 면에서는 한 몫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SK는 지금 국내 선수 멤버가 너무 좋아서 딱히 떠오르는 포지션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뭐 1순위였으면 박정현 데리고 와도 되고 한데 지금 어느 순위에 갖다 놔도 SK는 우리 팀에서 됐고 우리 팀에 지금 현재 있는 자원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뽑긴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순위조차도 지금 힘들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DB. 네. DB에는 고등학교 선수인 김영빈 선수 네. 추천하셨습니다. 네. 김영빈 선수는 지금 뭐 박정현 선수를 제외하면 네. 발전 가능성을 따진다 그랬을 땐 뭐 김경원, 네. 뭐 이윤수, 박찬호 보다 더 위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젊으니까. 네. 박정현 선수는 고등학교 때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거의 농구를 씹어 먹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기량을 뭐 그런 평가까지 들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김행민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이두원 선수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김행민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영상에서 볼 땐 빅맨들 상대로 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다는 얘기했잖아요. 빅맨들이 만났을 땐 이 선수가 골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슛 던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제 플레이 좀 하는 경향이 좀 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키우기에 따라서는 이제 3번 뭐 2m 신장을 가지고 있는 3번으로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패스 센스도 있고 역량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빅맨이 아니라 3번 아니면 3.5번을 키우기엔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의 단점은 무릎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이 선수 데리고 오면 당장 수술부터 시켜야 된다. 수술부터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3년 4년 뒤를 보는 상황이니까 제가 DB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DB 이상범 감독이 올해 계약 만료인데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성적 내고 있잖아요. 이상범 감독은 제가 볼 때 이제 DB에서는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거의 뭐 네. 종식계약 하겠어 지금.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네. 유도훈 감독, 뭐 네. 유작 감독처럼 계속 이제 DB에서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김정규가 또 있고 윤호영 선수 이제 백업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네. 김정규 선수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정규 선수 후임 생각해서 또 윤호영 선수 한 1년 2년 정도만 더 버텨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 김현민 선수가 들어왔을 땐 김정규와 김행민 선수가 바톤 터치해서 장신 또 DB 산성 계속 네.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선수 만약에 김영민 선수 데려간다 네.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갓상범이죠, 갓상범. 그리고 이 선수가 슈터치가 정말 좋고 부드럽고 네. 몸도 유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빅맨보다는 3번, 4번이 좀 더 맞다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신 DB 쪽에 좀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좀 댓글 소개시키진 않지만 좀 초반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가 송도고와의 3월 20일 네. 올해 3월 20일 송도고와의 경기에서 41점, 20리바운드, 12 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 했는데 40, 20이 포함된 트리플 더블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대학 중고농구연맹에서 전에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1년, 2년 전에 받았던 자료인데 40점이 포함되어 있는 트리플 더블은 처음이야. 신지현 선수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신지현. 네. 신지현 선수가 보니까 42점, 10리바운드, 12 어시스트로 선일 요고 시절에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 최근 1, 2년 사이에는 제가 볼 때 이제 김행민 선수가 했는데 그러면 남자 농구에는 없다. 네, 남자 농구에서는 처음이다. 처음이는 거 보이고 네. 이거는 이제 중고농구 연맹이 기록을 관리한 네, 한 네. 2005년 한 이후로 기억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40, 20 리바운드는 또 최초라는 네. 거죠. 이 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김행민 선수는 이 기록을 만들 때 프로를 진출할 때를 대비하는 기록이라는 예상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이 기록을 했던 선수다라는 지금 현재 이 말만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가잖아요. 신지현 선수도 그때 60 몇 점 예, 정도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하니까. 네, 그렇죠. 이 40, 20 트리플 더블을 한 선수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안양고가 일방적으로 이겼던 경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김영임 선수는 끝까지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만들기 위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렇게 기록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경 감독 그러니까 만들어줘도 못한다니까. 못하는데 네. 이 선수는 만들어줄 때 했다는 거. 이 얘기는 이제 패스 센스도 좋다. 했다는 슛도 그만큼 득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선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일단은 추천 픽은 김영빈. 네. DB의 추천 이재범 기자가 갓상범이 있는 DB의 추천 픽은 김영빈. 그럼 그다음에 예상 픽은 문상호. 네. 왜냐하면 지금 DB에서 1번, 2번 쪽에서는 가드 쪽은 필요가 없거든요. SK 갔을 때 이제 2번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네. DB 쪽에 왔을 땐 공격을 좀 해줄 수 있는 윤행 선수가 빠졌을 때 또 네. 한번 좀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맞아요. 윤성원 선수가 들어오고 네. 김상무 선수가 들어오는데 이들이 신장이 있고 수비 쪽에서 조금 하지만 공격력 자체가 공격적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팀의 공격으로서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DB 가면 또 문상호 선수가 또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두경민, 허웅 선수의 또 이 선수가 뛰면 신장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지만 공격력에서는 또 빠른 농구 하는데 김종규 선수같이 한 달리는 농구에서는 최상의 농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DB가 조금 문상호 선수 데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걸 문상호 선수 뽑지 않을까. 네. 제 추천은 김영빈이었고요. 네. 갓상범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갓상범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KT에는 김세창을 추천하셨습니다. 네. 김세창.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훈이라는 확실한 가드가 버티고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너무 확실하죠. 너무 네. 확실해. 네, 지금 이제 보면 뭐 1라운드가 끝난 게 어제 2라운드가 시작했는데 1라운드 이제 라운드 MVP가 발표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뭐 라운드 MVP까지 노려볼 만한 기량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허훈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뭐 3점슛 연속 9개는 뭐 프로에서 뭐 두 번째밖에 안 나온 기록이었고 근데 허훈 선수를 바치는 선수가 없잖아요.
뭐 그 뒤에 나오는 선수가 김윤태 선수가 있는데 네. 김윤태 선수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조금 경기 운영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김세창 선수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제가 볼 때 불안한데 네. 그래도 김세창 선수를 좀 데리고 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 가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윤수 선수를 지금 현재 또 KT는 가드뿐만 아니라 포워드가 아닌 센터도 필요하거든요. 네. 센터가 이제 이현민 선수, 그다음에 이정재 선수, 그다음에 김민욱 선수 김민욱, 또 네. 많이 있는데 이윤수 선수가 과연 이정재 선수보다 낫나?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공격 쪽에서는 김민욱 선수가 좀 더 또 버티고 있잖아요. 네. 공격 이정재가 낫다고 네. 봅니다. 네, 수비 쪽에서는 이정재, 공격 쪽에서는 김민욱이 저는 낫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스페이싱 농구하는 데는 김민욱이 좀 그죠? 낫고 물론이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윤수를 뽑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창 선수를 추천했는데 근데 제가 김재창 선수를 저는 좀 더 김재창 선수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재창 선수 평가를 추천하는데 예상픽은 최진광입니다. 최진광. 네, 차라리 최진광이 좀 더 낫다라는 아, 생각은 예상픽은 최진광. 들어요. 네. 추천픽은 김세창. 네. 저는 최진강보다는 김재창이 낫다고 평가를 하는데 스카우트들은 모두 다 제 의견보다는 낫다. 최진강이 낫다라고 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진강이 한 5명에 뭐 한 명은 1라운드에 뽑힐까 말까 한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진강은 1라운드에 뽑힐 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최진강을 갖다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최진강 선수가 1학년 때부터 건국대에서 뛰었고 네. 그래서 건국대에는 황준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황준상 감독의 아들 계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황준상 감독이 건국대에 들어오면 그 네. 선수를 이제 밀어주면서 네. 키워 나가는 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한호빈, 이원대 한호빈 그다음에 또 이진우 네. 여기에 최진광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용우 선수가 또 있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뛰었고 지난해는 어시스트 1위를 또 차지했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이 선수가 또 3점슛도 좋아요. 3점슛도 좋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대학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뭐 그냥 경기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최진강은 1라운드에 뽑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진강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이진욱 선수가 떠올라요. 키가 작군요. 왜소하잖아요. 이진욱 선수가 지금 건국대 또 활약을 했는데 이진욱 선수보다는 최진강 선수가 슛은 더 좋아요. 근데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 외모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최진강 선수가 좀 더 강해 보이고 팔도 좀 더 길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은 있긴 해요. 외모적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신체적인 딱 놓고만 보면 이진욱 선수나 최진강 선수나 비슷한 느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KCC가 네, 프로에 오리온에 와서 뭐 조금 기용이 했다가. 뭐 힘에서 안 밀리기 때문에 전혀 안 됐고 수비의 한계가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KCC 가서도 기회를 지금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최진강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리고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일본 갔을 때 이상백배에서 힘을 못 썼다는 거.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연습 게임 프로 팀과 연습 게임에서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어떤 평가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최진강 선수가 이진욱 선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또 더더욱 더 나게 보는 이유는 명지대 정의엽 선수가 있어요. 네. 명지대 정의엽 선수가 지금 보면 정의엽 선수 올해 기록만 따지고 보면 평균 13.4점을 하고 6.6 어시스트를 하고 3점슛 성공률이 46.6%돼요. 네. 그리고 최진강 선수는 17.2점, 5.8 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이 30.2%예요. 3점슛 성공률만 따졌을 땐 16%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명지대와 게임을 하면 작년에는 우동현이 명지대를 이끌었다 그러면 올해는 정의의 명지대를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좀 분산도 시켰지만 그럼 상대 팀이 정의협의 수비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상대 수비를 조금 받는 가운데서도 이 선수는 어시스트 1위 경쟁을 했고 김세창 선수와 마지막에 어시스트 1위 경쟁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46.6%라는 네. 걸 남겼어요.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1, 2, 3학년 때 경기를 많이 못 뛰었다는 거예요. 4학년 때 퍼포먼스 뭐 보면 최진광과 정희엽 따지고 봤을 땐 제가 볼 땐 둘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희엽 선수는 최진광 선수는 1학년 때부터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또 3학년 때 니 얼리 나와라 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선수거든요. 얼리 나오면 로터리 픽도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때 이제 1, 2, 3학년 때 보여주는 기량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 정희엽 선수는 이제 보여주는 게 없다가 4학년 때 두드러지니까 지금 현재 이제 2라운드에서라도 아니면 3라운드에서라도 이제 뽑을 만한 선수구나라는 의견이 나오는 선수거든요. 근데 4학년만 놓고 봤을 땐 둘이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프로 수비를 맞부딪히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김세창 선수는 그거는 조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세창 선수를 조금 더 추천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운동력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휘젓고 다니고 또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 경희대와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 했었고 네. 성균관대 또 경기에서는 또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활력을 만약에 뭐 조금만 다듬어 준다 그러면 좀 약간 실책이 좀 많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다듬어 주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김세창이 최진강보다는 프로에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스카우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 보여준 기량이 모든 게 아니라 프로에 왔을 때 얘가 잠재 능력, 포텐셜. 네, 그렇죠. 포텐셜. 잠재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터질 수 있느냐를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잠재 능력을 봤을 땐 저는 최진광은 대학에서 보여준 게 거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은 선수인데 김세창 선수는 지금 대학에서 보여준 단점을 보완하면 최진광 선수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세창 선수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T의 픽이 궁금하긴 해요. 네. 작년에 1순위를 그렇게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본인들은 인정은 하지 않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변준영을 거르고 박준영을 뽑았다는 건? 지금 만약에 허웅과 변준영이 같이 뛰고 있으면 양홍석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카우트에 공을 들일지 아니면 원래 보는 눈이 특이한 건지. 지금 킹콩 마스터님께서 박지훈, 김세창, 이우정 선수 순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또 김세창 선수의 약점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끄고해서 이제 고려대 선수를 이제 걸러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지금 현재 조금 생성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앙대 카드들을 지금 걸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정성수 선수도 좀 약간 대학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은퇴한 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박지현 선수 그다음에 박지훈 선수는 조금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장을 못 하고 있고 이우정 선수도 DB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유병훈 선수도 어제 뭐 잘했다고는 하지만 유병훈 선수도 지금 자질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질을 지금 프로에서 발산을 시키고 있지 못하거든요. 못했죠. 네, 그 자질을 발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고려대 선수들이 못했던 걸 지금 김학현 선수는 넘어섰잖아요. 근데 박지훈 선수는 이제 넘어설 듯 말 듯 한 경기에 서 있긴 한데 김세창 선수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김세창 선수가 2라운드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7순위 KT까지 예상과 추천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KCC는 그렇다면은 이윤수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예상으로는 이윤수는 앞에 뽑혀 나갈 거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윤수 선수 예상픽을 갖다 KCC 인상공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8순위까지 밀려있잖아요. 완전 극과 극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뭐 그 이유를 저는 그냥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왔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김경원 이윤수 선수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균관대를 들어간 이유가 김상준 감독과 이 선수가 좀 중학교 때 농구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준 감독이 이제 농구 시작했을 때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준 감독이 성균관대 감독 맡았을 때 이윤수 선수가 이제 성균관대 들어갔어요. 근데 성균관대 들어갈 때 이제 박준영 선수와 박준호 선수, 이재우 선수 같이 들어가서 뭐 임기훈 선수까지 들어서 이제 팀의 기반을 다졌는데
지금 현재 상중간대가 작년에도 3위 12승 4패, 뭐 올해도 12승 4패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윤수 선수 역할이 진짜 크긴 해요. 네. 근데 더 큰 역할을 했던 선수를 저는 꼽으라면 이윤수 선수보다는 양준호예요. 지금 현재 3학년이 양준호 선수예요. 네. 예, 양준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윤수 선수도 빛을 발했고 네. 성균관대가 지금 현재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윤수 선수, 양준호 선수가 성균관대 왜 들어왔냐? 이윤수 선수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양준호 선수 성균관대 안 갔어요. 이윤수 선수 없었으면 성균관대는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팀이고 양준호 선수가 성균관대 가서 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 또 자기가 또 주축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자기 본인의 기량도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준호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게 지금 현재 이윤수 선수고 또 2학년 선수들도 좀 김수환, 조은우 선수, 또 이윤기 선수 뭐 그런 선수도 있는데 이윤기 선수 3학년이니까 제가 학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선수들도 지금 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성균관대 입학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이윤수 선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상중 감독이 대학에서 지금 이제 3위 이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프로에서는 삼성에서 실패했지만 중앙대 이끌었고 지금 현재 또 대학에서 정말 김상중 감독 대학에서는 최적의 감독이구나 이 평가를 듣는데 그 평가를 듣는 이유가 이윤수가 성균관대 입학했기 때문에요. 이윤수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 김상중 감독의 평가도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지금 뭐 3위까지 올리지 뭐 지금보다 뭐 3위보다 좀 낮은 성적을 네.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3위까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김승희 감독과 김상중 감독이 또 정말 친해요. 지금 또 중앙대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니까. 정말 친하고 또 김상중 감독을 이렇게 치켜 세워준 1등 공신이 이윤수예요. 근데 이윤수가 지금 제 예상 픽대로 올라온다면 8순위까지 밀리잖아요. 그리고 또 2순위에 만약 안 뽑힌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리온에서 이제 이윤수 선수가 남아 있으면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 SK로 넘어온다 그러면 SK에서 저는 그런 이유는 김성원이 있거든요. 김성원 올해는 못 뛰지만 내년에는 뛸 수 있어요. 송창무 선수도 버티고 있어요. 이윤수 못 들어가요. SK. DB 간다. DB에서는 이윤수 선수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이윤수 선수 지금 단점을 만약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이윤수 선수와 대표팀에서 뛰었던 한 선수가 했던 얘기인데 저 선수랑 뛰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DB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DB에서도 안 데리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KT까지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KT냐 KCC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전에 KT는 이윤수 걸러내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KT에서는 이윤수를 뽑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그냥 또 골밑을 이승엽 선수는 공격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김민욱 선수는 골밑을 지키는 게 부족한데 이윤수 선수는 리바운드라도 하면서 골밑에서 공격 또 점퍼를 또 이제 최근에 정확하게 익혔다 얘기했잖아요. KT에서는 눈독을 들릴만 하지만 가드보다는 뭐 김세창이나 최진광보다는 이윤수 선수가 좀 낫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윤수 선수가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8순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추천픽. 추천픽이 이윤수. 네. 그렇다면 KCC의 예상픽은 지금 이제 김영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안 뽑혔거든요. 네. 네. 예상픽에서는 김영민이 아직 없다. 네, 안 뽑혔기 때문에 KCC에서는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송교창 버티고 있고, 만들어 김천장 감독 왔는데 뭐 올해 당장 뭐 지금 현재 성적도 하고 있는데 따로 자를 일 없잖아요. 그럼 2, 3년 뒤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그러면 김영민 선수 시간 주고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KCC가 지금 드래프트 픽 순위가 8순위 나와서 초상집 분위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윤수가 떨어졌다. 지금 제 예상한 대로 이윤수가 떨어졌다. 만세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김영민이 떨어졌다. 또 만세 부를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만세 부를 상황은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영민은 그 앞에서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 네, 김영민과 이윤수는 KT까지 선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랜드는 김무성 선수를 추천을 하셨어요. 약간 이건 예상 밖의 픽이긴 합니다. 지금 김무성 선수는 제가 제일 처음에 그것도 이윤수 선수를 뭐 지금
잠깐만 또 이제 이윤수 선수 네, 네. 잠깐만 얘기하면 네. 김승희 감독이 이윤수 선수 뽑는 이유 김승희 감독만 얘기했잖아요. 네. 김상중 감독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윤수 선수 용산고예요. 네. 네. 정리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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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현재 이윤수냐 KGC 인상공사는 이윤수냐 김경원이냐 지금 현재 겨루고 그냥 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박준영과 변준영 둘이 고민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고민했던 거고 네. KT는 그렇죠. KGC 인상공사는 김경원과 이윤수는 고민해도 되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윤수 뽑아도 뭐 연고를 생각했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요. 박준영 선수가 1라운드에 뽑힌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뽑는다 그러면 송도고 출신도 고려대 출신이 아니라 송도고 출신도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변준현 선수는 재물포고예요. 네. 다른 고 출신도 아니고 인천에 있는 재물포고 출신이고 송도고 출신이에요. 그럼 그죠. 재물포고를 1순위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서동철 감독은 송도고 출신인데. 근데 송도고 출신은 재물포고는 또 더군다나 재물포고 오세근 선수가 1순위 있잖아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명을 만들어주고 송도고는 1순위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지만 있다. 지금 서동철 감독은 순수하게 기량만 놓고 그 당시에 기량만 놓고 그다음 또 고려대 감독을 잠시 했었기 때문에 박준현 선수를 또 가까이서 지켜봤었고 그래서 그 기량을 놓고 뽑았다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밖에서 얘기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 아까 저희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아까 대화창에 하나 얘기했어요. 김무성 선수는 노독패스의 달인이 아니냐. 자, 김무성 선수는 왜 추천하셨습니까? 지금 이 김무성 선수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초배를 할 때는 박준현 선수를 추천했잖아요. 네, 맞아요. 박준현 선수에서 김무성 선수를 저는 바꿨어요. 네, 저는 바꿨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준현 선수가 제일 처음에 또 말씀드렸을 때 스카우트들에서 평가해서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 7명 중에 4명의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박준현 선수가 이제 뽑힐 가능성이 많고 박준현 선수의 장점은 코트 안에 있으면 본인의 역할을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팀 공헌도가 높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슛이 확실히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슈터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 박준호 선수의 단점을 또 얘기하면 슈터인데 슛이 없다. 그 뭐야 그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단적으로 또 다르게 설명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슈터인데 슛이 없어. 이 슈터를 갖다가 너무 충격이다. 슈터인데 이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도 이 선수는 한 경기에 3점슛 한두 개 정도 넣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났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선수가 평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라운드 이후로 밀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1라운드 1학기까지만 해도 이 선수는 로터리 경쟁도 할 수 있는 선수다. 포워드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박천호 선수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김진영 선수가 또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터리 가능성도 있는 포워드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2학기 들어와서 3점슛 성공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즌 초반에 8경기 3점슛 성공률은 32.2%였거든요. 근데 후반기 대학농구 리그는 16경기 하는데 전반기 8경기에서 32.2%였는데 후반기 8경기에서는 24.2%. 플레이오프 3경기 했어요.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는 12.5%. 그 올해 대학농구 리그를 하면서 계속 3점슛 성공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올해 처음으로 챔프전 올라갔잖아요. 챔프전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나머지 선수 5명 뛰는 선수 중에 4명이 제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임기웅 선수도 완전 식스맨이고 제가 4강인가 그때 저 순간에 임기웅을 내보내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임기웅 선수가 진짜 잘 내보냈다. 수비하는 부분과 뭐 공격에서도 뭐 본인이 받아먹는 득점인가 뭐 아무튼 임기웅 선수도 제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챔프전 올라갔는데 기여를 못하는 선수를 꼽는다는 박준현 선수거든요. 그만큼 너무 컨디션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박준현 선수를 밀어내버렸고 그리고 전자랜드 생각하니까 전현우 선수를 저 앞에 뽑았잖아요. 전현우 선수 있는데 비슷한 성향의 박준현 선수를 뽑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자랜드에서 필요한 포지션은 가드와 또 이제 센터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곽동기 선수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박봉진 선수가 지금
간혹 잘 써먹었잖아요. 네. 네, 뭐 D리그용으로 그렇죠, 써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또 혹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빅맨 수비할 때 그렇죠. 박봉진 선수 힘있게 수비하는데 피해를 했기 때문에 박봉진 선수가 뭐 군대 갈 나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박동진 선수를 그 자리 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박봉진 선수보다는 공격력이 좀 더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보다는 그냥 김무성이지 않을까. 김무성을 저는 추천하는 이유는 어니서 감독이 김무성 선수에게 주문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넌 프로에 가려고 하면 한 가지라도 잘하면 프로에 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프로에 가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경기에 나갈 수 있다. 그 경기에 나갔을 땐 이목을 하면서 네가 선수 생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 수비해라. 그리고 수비하면 뭐가 필요하냐? 프로에서 무조건 다 슛이 필요하다. 슛 연습해라. 김무성 선수에게 어니서 감독이 요구했던 건 이 두 가지예요. 그 이 두 가지를 김무성 선수가 착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B에 전자랜드 왔을 때 네. 그냥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정병국 선수가 불미선 선수는 나갔고 정량삼 선수도 지금 현재 조금 몸 상태도 안 좋고 은퇴할 때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를 메우기에는 뭐 포인트 가드보다는 김무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김재창이 뭐 최진광이라든지 뭐 교력준, 뭐 최재화 이런 선수들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약간 좀 능력을 좀 약간 낮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네 예상픽 양재혁입니다. 양재혁. 양재혁. 약간 양재혁을 아무 뜬금없이 왜 양재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때 양재혁 할 수 있어요. 네. 양재혁 인연이 했는데 있어요. 전자랜드와 인연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저기 전자랜드 지금은 아니고 전자랜드 이전에 사무국장님 네. 양재혁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네. 약간 그런 거. 근데 뭐 양재혁 선수도 그렇다고 뭐 나쁜 선수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양재혁 선수가 어찌 보면 3&D 형식으로 조금 약간 바뀌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공격을 조금 하는 편이긴 했는데 네. 또 아까 전에 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연대가 좀 전체적으로 팀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재혁 선수도 초반에 보여주던 공격 능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상 때문에 챔프전에 또 플레이오프 때는 나오지도 못했었고 그러면서 평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허슬 플레이라든지 뭐 수비 굳은 일 쪽에서 시킨다 그러면 제목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건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선수들 평가를 얘기는 저는 무조건 스카우트 평가를 얘기했는데 스카우트 평가 사이에서 전자랜드는 양재혁 뽑는다고 정해져 있더라. 전자랜드가 픽 순위 정해지기 전에 전자랜드가 만약에 이제 9순위가 된다면 양재혁 뽑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소문입니다. 소문. 네. 소문. 스카우트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또 이게 이 스카우트 소문은 또 전자랜드 귀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자랜드가 들켰나? 그래서 뭐 1라운드 9순위에 뽑기보다는 이제 2라운드는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상픽은 양재혁입니다. 예상픽은 양재혁.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김훈 선수를 추천하셨습니다. 김훈. 지금 김훈 선수는 일반인 테스트를 통과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인 테스트를 통과해서 나오는 선수들은 대학농구에서 대학 무대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무대에서 일반인 테스트를 나오는 선수는 선수 등록했다가 이제 대학농구협회 선수 등록이 말소가 돼서 테스트를 일반인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이제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팀에서 뭔가 이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나온 선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실력보다는 뒷순위에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김훈 선수를 갖다가 순수하게 실력만 놓고 따지면 4순위, 5순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드래프트에 나와 있는 선수들 기량 중에선. 그런 배경을 빼면 실력만을 봤을 때는 앞에서 뽑힐 선수다. 어떤 스카우트 쪽에선 순수하게 김진영과 김훈을 놓고 봤을 때 김훈이 낫다. 이건 둘이 이제
포지션 선수로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두 선수가 프로에 와서 적응을 제대로 했을 때 그때 나올 포텐셜이 퍼포먼스. 잠재력이 폭발했을 때 누가 더 좋냐를 따진다 그러면 김진영보다는 오히려 김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김훈이 가지고 있는 기량 그리고 또 연대 고대에 들어갈 기량이라면 만약에 이제 어떤 선수 끼고 아니면 그냥 또 운 좋게 어찌 보니까 뭐 TO가 남아서 지원을 했는데 요즘 대학들 막 지원하잖아요. 네. 근데 뭐 기록이 좋다든지 뭔가 또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약간 운이 좋게 그냥 생각지도 않은 선수가 입학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선수가 아니라면 실력대로 입학을 한 선수라면 연대 고대 들어갈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김훈 선수는 제 기억으로는 대학 1학년 때 유니버시아 대회인가 그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로 기억을 또 하고 어느 정도 있고요. 레벨이 있는 선수. 네네. 네. 그래서 U19인지 유니버시아 대표팀인 U19 같은데요. 네. 아무튼 대표팀에 뽑혔던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훈 선수가 운동 능력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대부구를 나왔기 때문에 홍대부구에서 몸 만들면서 훈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훈 선수가 일부 구단에서는 지금 김훈 선수에 대해서 어떤 선수인지 또 왜 연대에서 나왔는지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구단에서는 아예 안 된다. 안 된다. 이 선수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구단도 있고 그럼에도 관심을 갖는 구단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재학 감독이라면 뽑을 수 있어. 그건 편견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의외로. 그리고 또 유재학 감독은 뭔가 하나라도 잘하면 뽑는다고 했는데 운동 능력 있어요. 슛 지금 좋아요. 슛 좋다는 예를 저는 이 선수가 또 U23 3대3 월드컵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대표팀에 같이 간 선수가 곽정원 선수이거든요. 곽정원 선수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팀 훈련할 때 3점 슛 연습을 하면 그것도 3점 슛 내기라든지 그런 거 하면 무조건 이 선수가 1등을 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대표팀 소집되기 전에 뭐 코리아 투어인가 대회에서 뭐 어디 인대인가 어디 다쳤대요. 그러니까 팔미 정확한 몸이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었대요. 근데 1등을 했대요. 곽정훈 선수도 팀 상명대에서는 슛이 좋은 선수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LG에 가 있는 김성민 선수가 있는데 김성민 선수가 주포 역할을 했는데 그 주포 역할을 하던 선수가 자기가 이제 오히려 부전일하고 곽정훈 선수에게 슛 던지라고 밀어줬던 선수예요. 곽정훈 선수도 한가닥 그냥 슛에서 일각에 있는 선수인데 곽정훈 선수도 3대3 대표팀에서 김훈을 인정할 정도로 참전슛 능력은 확실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훈 선수는 저는 또 이건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을 또 담았는데 모비스가 최근에 10라운드 신화를 계속 써나간다 했는데 배수영 선수가 조금은 좀 끊어진 느낌도 들잖아요. 그 추세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서도 또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대 모비스가 또 10순위 데리고 와서 또 잘 키웠구나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모비스가 또 유작 감독이 또 뭐 보통 그냥 유작 감독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랄까 좀 그냥 되게 무뚝뚝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보지만 사실 제일 그런 부분에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유작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상 픽은? 근데 조금만 더 이해하면 김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유작 감독이 연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연대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선수들이 뒤로 픽이 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뒤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를 그만뒀는데 프로에 나왔더니 지원했더니 빠른 순위에 뽑혀가지고 이 선수가 또 활약을 잘하네? 그럼 대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하고 뭔가 안 맞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 다 뛰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프로에서 이 선수를 계속 뽑아준다? 그러면 대학은 선수를 못 키워요. 뭔가 조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1라운드보다 2라운드를 밀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유작 감독도 연세대라면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렇다면 예상 픽은 저는
예상픽도 김훈. 예상픽도 김훈. 네, 김훈은 뽑았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김훈은 뽑아야 된다. 그리고 네. 만약 10순위라면 기량대로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김훈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좀 지금 아까 전에 질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왜 나왔는지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뭐 나온 이유 중에 팀 훈련이 조금 힘들거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선수는 이제 프로에 왔을 때도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유지석 선수라고 상명대에 있는데 상명대 선수가 유지석 선수가 박봉진 선수보다는 뭐 가진 재능, 역량 뭐 그런 것들은 더 낫다는 평가도 들었고 힘도 더 좋다는 얘기들까지 들었는데 네. 근데 이 선수가 또 3학년 때 학교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할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팀 분위기에는 좀 맞지 않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얼리로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KT까지 갔었는데 네. 결국 KT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뒀거든요. 그만뒀어요. 네, 이런 경우의 선수를 뽑으면 이제 이런 선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김훈 선수는 뭐 훈련을 못 버텼거나 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훈 선수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면 소문에는 김훈 선수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 농구 선수를 그만뒀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델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그걸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델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모델을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90 한 5, 6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본인의 적정 몸무게였는데 70kg 정도까지 뺐대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평소에 관심이 패션이라든지 그런 게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선수 얘기는 농구 선수를 관뒀기 때문에 모델을 하기 위해서 관뒀던 게 아니라 농구를 관두고 나니까 자기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관심 있었던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몸을 조금 담았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델하고 조금 이제 손을 떼고 지금은 또 몸무게를 또 늘려서 농구 선수 이제 재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나온 과정을 보면 팀 훈련 적응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 뭔가 조금 뭐 안 좋긴 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범 기자의 추천 선수와 예상픽을